무비믹스 진행을 맡은 양유창입니다. 앞으로 매회 신작영화 한 편을 골라 분석할 예정인데요.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영화의 워치포인트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은 영화를 볼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그리고 봤는데 더 궁금한 사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스포일러는 가급적 자제할 거고요. 만약 해야 한다면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에서 소개할 영화는 9월 7일 개봉작 밀정입니다. 시작해볼까요? 한 줄 요약. 1920년대 조선인 일본 경찰이 의열단원의 이중 첩자가 된다. 밀정의 한 줄 요약이었습니다. 자, 첫 방송이니까 이 코너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한 줄 요약은 말 그대로 영화의 줄거리를 한 줄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저는 한 줄로 요약 가능한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한 줄로 요약 불가능할 정도로 이야기가 길다면 그건 창작자가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꿰지 못하고 중구난방, 오히려 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에일리언의 아이디어를 20세기 폭스에 제안할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에일리언이 어떤 이야기냐? 라고 물으니까 우주에서 벌어지는 조스다. 이렇게 한 문장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한 문장 안에 에일리언이라는 영화의 컨셉이 다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개할 영화도 줄거리를 무조건 한 줄로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밀정에 관한 6가지 워치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워치포인트. 이정출의 실제 모델은 독립운동가인가?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실제 인물들에서 따온 캐릭터들입니다. 송강호가 연기한 이정출은 실제 일본 경찰의 밀정이었던 황옥경부, 공유가 연기한 김우진은 무장 독립단체 의열단의 리더인 김시현, 이병헌이 연기한 정채사는 무장 독립단체의 거물 김원봉, 한지민이 연기한 연계수는 의열단원 현계옥을 모티프로 한 인물입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이정출에게 쫓기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박희순이 연기한 이 인물의 이름은 실제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입니다. 1923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 일제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김상옥이 아니라 김장옥으로 획 하나를 더 그어서 나오시죠. 역사 속에서 이정출의 실제 모델, 그러니까 황옥경부는 김상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상하이에 가서 김원봉을 만납니다. 거기서 의열단의 이중첩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의열단은 헝가리에서 제조한 폭탄을 경성으로 이송할 계획을 세우고는 황옥경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황옥경부를 비롯해 의열단원들은 결국 또 다른 밀정의 밀고에 의해 체포되고 작전은 무산됩니다. 재판정에서 황옥경부는 이 모든 것이 일본 경찰로서 의열단 검거를 위한 비밀작전 수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서 2년 만에 석방됩니다. 이후 황옥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요. 학계에서는 황옥이 과연 독립운동가였는지 혹은 일제 밀정이었는지 아직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영화를 보실 때도 이정출이 과연 독립운동가인지 혹은 친일파인지 따지면서 본다면 더 재미있는 감상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워치포인트. 스타일보다 멋이 중헌디. 영화 달콤한 인생 기억하시죠? 김지훈 감독이 2005년에 만든, 무려 11년 전에 만든 영화인데요. 강렬한 명암 대비로 갱스터 누아르를 시도해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는 만주벌판에서 한국형 서부극을 개척했고요. 악마를 보았다 에서는 사이코패스 스릴러를 밀어붙여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할리우드 진출해서 라스트 스탠드라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연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 보신 분 많지 않으시겠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김지훈 감독은 자기 인장대로 영화를 찍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그 인장이 뭐냐고요? 바로 스타일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일단 김지훈 감독의 영화는 멋있습니다. 폼나고 있어 보입니다. 요즘 있어빌리티라고 이게 약간 능력처럼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시면 있어 보이게 찍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영화 쪽에서는 아마 그 선구자가 김지훈 감독이 아니었을까. 김지훈 감독은 밀정의 장르를 스스로 콜드 누아르다, 뭔가 좀 이 단어 자체도 있어 보이죠? 이렇게 불렀는데요.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라는 뜻입니다.
누아르라는 장르는 1950년대 프랑스 비평가들이 할리우드 흑백 범죄 영화를 보고서 이거 굉장히 검다. 이 누아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붙인 단어인데요. 골목길, 그림자가 드리운 장면 이런 화면 연상되신다면 그 영화 바로 누아르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스타일에 죽고 사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있어 보이는 걸 방해하는 장면들, 예를 들어서 오글거리는 대사, 뭐 신파, 국뽕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쿨하고 차갑게 진행되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강사장과 선우, 그러니까 김영철과 이병헌이 약간 보스와 배신자의 밀당 구도였잖아요. 그런 구도도 밀정에 담겨 있고요. 놈놈놈에서 경쾌한 열차 장면 같은 것, 이 영화도 기차가 등장하거든요.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김지훈 감독은 어릴 때부터 영화를 많이 본 영화 마니아셨거든요. 그래서 이 밀정에도 많은 명작 영화들을 오마주해서 숨겨놓았습니다. 마틴 스콜세지의 좋은 친구들에서 총격전과 밝은 음악을 대비시킨 장면, 그리고 오손 웰즈의 아기 손길 오프닝 장면에서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서 궁금하게 만드는 어떤 편집, 그리고 캐롤 리드의 제3의 사나이 마지막 장면에서 숲속에서 만나 물건을 건네주는 장면, 이런 영화들이 밀정에 거의 오마주 하듯이 쓰여 있습니다.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워치포인트, 송광호와 공유,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영화 밀정은 천만 영화 단골 배우인 송광호가 사도 이후 2년 만에 출연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김지훈 감독과는 네 번째 호흡을 맞춘 것인데요. 이병헌 역시 김지훈 감독 영화에 네 번째로 출연했습니다. 이처럼 김지훈 감독 영화에는 단골 배우들이 많고요. 또 단골 스태프도 많습니다. 촬영 감독 김지용, 음악 감독 모그, 미술 감독 조화성, 무술 감독 정두홍 등 이른바 김지훈 사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꾸준하게 함께 작업을 해오고 있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는다는 말이 있죠. 이 영화에서 지금까지의 김지훈 영화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완성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송강호라는 배우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최고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송강호는 아마도 연기를 좀 못해야만 뉴스가 더 나올 수 있는 배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연기 잘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또 많은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좀 식상할 정도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어느 편에 설까 갈등하는 이정출의 모습을 표정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영화 후반부의 법정 진술 장면, 그 장면에서 송강호 씨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법정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보다 이 밀정에서 법정 장면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송강호가 설국열차에 이어서 밀정에서 경성행 열차를 탔다면 이번에 소개할 배우 공유는 부산행에서 KTX 열차를 탄 이후에 경성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영화 속에서 공유는 송강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라고 부를게요. 형이죠. 공유 씨한테 송강호 씨는 형이죠. 동생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작전을 펼칠 땐 의열단 리더로서 강인한 모습. 개인적으로 공유 씨의 연기가 폭발한다고 생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지민이 연기한 연계순의 사진을 보면서 오열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공유의 표정이 지금까지 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워치포인트, 영화 암살과 어떻게 다른가. 자, 올해 한국 영화의 특징 중 하나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주, 귀향, 해어화, 아가씨, 덕혜옹주, 이 중에서 한 작품을 제외하곤 다 흥행에서도 꽤 재미를 봤습니다. 자, 어떤 영화가 실패했냐고요? 한 작품이 뭐냐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협력, 칼의 기억을 만든 박흥식 감독이 또 내놓은 영화가 있었죠. 한효주가 주연했던. 자, 일제강점기 배경영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된 그 시발점은 작년에 천만 영화가 된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이었습니다. 밀정은 제작 단계부터 암살과 곧잘 비교가 되곤 했는데요. 암살에도 밀정이 등장합니다. 김원봉도 등장하고요. 상하이 독립군이 경성으로 온다. 이 스토리 자체도 암살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작년에 암살이 천만 영화가 됐기 때문에 올해 밀정이 과연 어느 정도의 흥행 스코어를 거둘지도 관심사죠. 이렇게 밀정과 암살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처럼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암살과 밀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밀정을 왜 봐야 할까요? 왜 암살과 비슷한 스토리라면 그것을 굳이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차이점 들어갑니다. 두 영화는 감독의 스타일만큼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암살을 만든 최도훈 감독의 장기, 멀티캐스팅이죠. 한 사건을 위해서 달려가는 캐릭터들의 다양한 특색을 조화시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영화 암살도 보시면 개성 강한 독립군들이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 집중한 영화입니다. 반면에 밀정의 김지훈 감독의 장기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심리를 밀도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사건 자체보다는 인물 간 내적 갈등을 중심에 놓고 이들이 합칠까 배신할까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영화의 제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암살은 암살 사건에 관한 영화이고요. 밀정은 밀정이라는 사람에 관한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두 영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김원봉입니다. 의열단의 정신적 지주인 김원봉이 암살에서는 조승우 씨가 연기하고 있고 밀정에서는 이병헌이 연기합니다. 조승우는 터프가이처럼 멋있게 등장했죠. 그래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밀정에서 이병헌은 거대한 산 같은 느낌으로 어둠 속에서 쓱 나타났다가 이정출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다시 한번 쓱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워치포인트. 밀정과 다크나이트는 동급이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다크나이트와 밀정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예, 딱 하나 있죠. 두 영화 모두 워너브라더스의 로고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워너브라더스는 밀정의 순 제작비 110억 원 중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미국 달러로는 862만 달러라고 합니다. 나머지 10억가량은 인터파크와 단할 등에서 됐고요. 워너브라더스가 한국 영화에 투자 배급으로 참여한 것은 밀정이 처음입니다. 지난 5월에 개봉했던 곡성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폭스가 전액 투자한 한국 영화였고요. 자, 최근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한국 영화를 투자, 배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앞으로도 이주연 감독의 싱글라이더, 이정범 감독의 악질경찰, 박훈정 감독의 VIP 등을 투자 배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 자본이 투자 배급한 영화를 한국 영화라고 불러야 할까요? 한국 영화 맞나요? 자, 요거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통상 영화의 국적을 따질 때 투자사, 제작사, 그리고 참여 인력의 국적으로 구분합니다. 3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가 한 편 있었죠. 한국 기업 CJ가 전액을 투자했고 다국적 영화인들이 참여했고 체코 로케이션으로 찍은 영화 설국열차,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이 영화의 국적은 어디였을까요? 자, 정답은 한국, 미국, 프랑스, 체코였습니다. 4개국 합작영화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밀정은 한국, 미국 합작영화일까요?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너브라더스가 워너브라더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차려서 한국 법인이 투자한 영화이기 때문에 국적을 그냥 한국으로 봐야 됩니다.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의 사장은 최재원이라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정은 한국 영화가 맞습니다. 여섯 번째 워치포인트. 의외의 음악. 영화 밀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음악의 사용입니다. 전혀 의외의 음악이 클라이맥스에 사용돼서 아주 독특한 부조화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영화 속에 독립군 학살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흘러나오는 음악은 루이 암스트롱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재즈곡 When You Are Smiling입니다. 또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장면에서는 아름다운 라벨의 볼레로 선율이 흐릅니다. 자, 지금 들리시죠? 바로 이 음악이 라벨의 볼레로입니다. 영화 세 가지 색 레드의 테마곡이었죠. 또 영화가 강렬하게 끝난 뒤에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아주 감미롭고 부드러운 드보르지악의 슬라브 무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영화의 스토리와 정반대의 음악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지훈 감독은 이런 식의 음악 사용을 자주 합니다. 밀정에서 보여준 이런 반어법적인 음악 사용으로 유명한 영화가 몇 편 있죠. 그중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좋은 친구들,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입니다. 좋은 친구들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장면에 에릭 클랩튼의 피아노 버전의 레일라가 흘러나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여기에 쓰이고 유혈랑자한 화면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났어요.
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핵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베라 린이라는 여성 가수의 경쾌한 목소리로 We'll meet again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사용해서 그 장면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밀정의 음악 사용도 이 영화들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통해서 장면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이죠. 왜 이런 음악을 넣었는지 감독이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어떤 질문일까요? 답을 찾으시려면 일단 질문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힌트를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곡의 작곡 시기에 이 곡을 영화에 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세 곡은 모두 1920년대에 발표된 음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의열단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독립투쟁을 벌일 때 지구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시점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걸그룹이 열심히 댄스를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화면에는 기아에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동안 무심했던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는 선조인 독립군에 대해서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 장면에서 동시대의 다른 익숙한 음악들을 통해서 더 실제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음악 선곡의 의미를 알고 나니 감독의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영화 밀정에 대해서 6개의 워치 포인트로 분석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